해시태그 인생 2막을 위한 평생 교육 마이너스 배움의 즐거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생 2막을 위한 평생 교육 마이너스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은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두었던 자신만의 꿈과 취미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부터 온라인 강의까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해졌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영수 님이신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40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김영수입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우울함까지 느꼈어요. 아내의 권유로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유튜브 채널 운영법도 알려주셔서 제가 40년간 모은 우표 컬렉션을 소개하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가족들만 보다가 지금은 전 세계 우표 수집가들과 소통하며 5만 구독자를 가진 우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정말 멋진 사연이죠? 김영수님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평생 교육이 노년층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영수님의 사례는 평생 교육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배움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 활동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진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즐기면서 배우는 태도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경쟁이나 평가를 위한 학습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한 배움이 되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은퇴 후의 배움은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72세 박명자님의 사연입니다. 30년간 주부로 살다가 60세에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글씨에 빠져들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역서예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에 손주가 할머니는 멋있다고 말해준 일이에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즐거움은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박명자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배움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고 세대 간 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혜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분야의 학습이 노년층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가요?
특정 분야보다는 개인의 관심사와 호기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몇 가지 추천드리자면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인터넷 뱅킹, 키오스크 사용법까지 배워두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 관련 교육도 중요합니다. 요가, 태극권 같은 적절한 운동법이나 영양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한 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예술 활동은 자기 표현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음악, 미술, 문학, 춤 등 창작 활동은 성취감과 자아 실현에 기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도 추천합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기회는 세대 간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교수님의 조언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65세 정민호님의 사연입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중 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철학, 역사, 문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같은 수업을 듣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 각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생각도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인문학 독서 모임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만 일하다 은퇴한 제가 이런 모임의 리더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배움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민호님의 사연처럼 은퇴 후의 배움은 새로운 관계 형성과 사회적 역할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진 교수님, 마지막으로 평생 교육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학습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역 평생학습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강좌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움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사연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인생 이막에서의 평생 교육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원예, 글쓰기까지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교육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특히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 활동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위험도 줄여준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움의 즐거움 그 자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결과나 성취보다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의 그 뿌듯함이야말로 평생 교육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야의 입문 강좌를 찾아보거나 주변 지인들과 함께 배움의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재취업과 창업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영수님, 박명자님, 정민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중한 시간 내어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혜진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생 2막 시작하는 쉼터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배움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